에너지 부문은 그 어떤 사업 부문보다 더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우리는 공급 제약 요인보다 수요 제약 요인에 있습니다. 제 생각엔 일론이 반대로 말한 것 같습니다. 테슬라의 에너지 사업 부문은 엄청난 수요로 인해 공급량이 받쳐주지 못하는 상황이기에 수요 제약 요인보다는 공급 제약 요인에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국 공장 증설 중에 있고 생산량이 2배가량 증가, 어쩌면 잠재적으로 3배가량 증가할 수 있는 중국에서의 메가팩 팩토리 또한 건설 중에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전반적인 진전 상황에 대해 매우 흥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에너지 시스템, 사람들의 이동 방법, 경제 접근 방식 등에 대해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업은 거대하며 전 미래가 더할 나위 없이 밝다 생각합니다. 차량과 옵티머스 측면에서의 자율주행의 중요성에 대해 정말이지 강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비록 수치가 정신 나간 것처럼 들릴 수 있겠으나 테슬라는 대량 생산 중에 있고 언슈퍼바이즈드 FSD는 본질적으로 차량 편대가 거대한 자율주행 편대로 운영될 수 있게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는 어느 정도 상당히 미친 수치의 밸류를 만들 겁니다. 아크가 약 5조 달러의 가치를 제시했고 전 틀리지 않았다 생각합니다. 옵티머스의 장기 관점에서 그 5조 달러 대비 수배의 가치를 달성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강력한 실행력을 보여준 테슬라 팀에 감사드리며 흥분된 미래를 기대합니다. 트래비스 IR 담당 부사장 감사합니다. 일론 CFO 바이바브의 인사말이 있겠습니다. 바이바브 일론이 언급했듯이 테슬라 팀은 다시 한번 잘 대처했고 주목할 만한 수치로 모든 면에서 잘 이행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동차 판매량 역시 연속으로 증가했습니다. 강력한 분기를 만든 전체 테슬라 팀의 노력에 감사를 표합니다. 자동차 비즈니스 부문에서 가격 적정성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며 이에 우리는 2분기에 높은 이자율을 상쇄하고자 매력적인 금융 옵션을 제공했습니다. 매력적인 금리 제공하는 등의 프로그램들은 2분기 단위당 매출액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미 유사 프로그램들을 시행하고 있기에 3분기에도 이런 영향은 지속될 겁니다. 우리는 지금 전 세계 대부분 지역에서 매우 경쟁력 있는 금리를 제공 중에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테슬라 차량을 살 최고의 기회입니다. 구매를 기다리고 있다면 와서 테슬라 차량을 구매하세요. 우리는 탄소 배출권 부문에서도 기록적인 분기 매출액을 달성했습니다. 자동차 마진은 전기 대비 비슷했습니다. 탄소 배출권 수요는 규제 정책의 변화뿐만 아니라 OEM들이 어떤 종류의 차량을 제조 및 판매할지에 대한 OEM들의 계획에 달려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가장 미국산 자동차를 만드는 기업임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으며 미국, 유럽, 중국의 각 공장 공급망을 더 현지화시키는 작업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늘 그렇듯이 항상 가장 매력적인 자동차를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1회 충전에 300마일 이상의 주행거리를 다양한 트림의 차량을 제공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에 증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슈퍼차징 네트워크의 확장이 주행거리 불안감을 해소시키기 위한 올바른 전략이라 믿고 있습니다. 북미에서 FSD 가격을 인하한 이후 가동률이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것을 목격하고 있고 기능이 더 개선됨에 따라 차량 판매의 원동력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차량 대당 원가는 사이버트럭 영향을 제거하면 연속으로 하락했습니다. 원재료의 하락을 경험하고 있지만 원가 측면에 반영되기에는 시차가 있음을 기억하고 하락한 원재료들로 제조한 차량이 배송될 때 손익의 이러한 하락한 부분들이 드러날 겁니다. 추가적으로 24년 하반기 들어가면서 우린 여전히 사이버트럭과 모델 3를 증설하고 있으며 원재료와 재고 모두의 다양한 관세의 영향을 받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테슬라 팀은 이런 영향을 상쇄하고자 열정적으로 일하고 있지만 불행하게도 이런 부분들이 단기 원가에 영향을 줄 겁니다. 우리는 이전에 에너지 부문의 잠재성에 대해 이야기했었고 구축해 놓은 기초가 예상한 결과들을 만들어내니 흥분감을 느낍니다. 메가팩뿐만 아니라 파워월의 기여로 ESS 설치량은 2배 이상 증가하여 에너지 부문의 기록적인 매출액과 이익을 만들었습니다. ESS 수주 잔고는 강력합니다. 전에도 언급했지만 설치량은 어떤 분기는 크게 증가하고 어떤 분기는 감소하는 등 기간별 편차가 있을 겁니다. 기가와트 아워급 에너지 저장 장치의 매출 인식은 네바다 단일 공장에서 제조, 글로벌에 걸쳐 보내짐에 따라 물류 타이밍, 고객사 준비, EPC 프로젝트 진행 상황 등 다양한 요인에 달려 있습니다. 서비스 및 기타 총이익 역시 서비스 활용 개선, 충돌 수리 비즈니스의 성장 등으로 연속으로 개선되었습니다. 우리의 최근 구조조정 영향으로 손익개선서에 6억 4,200만 불 구조조정 비용으로 계산되었습니다. 나는 사람들이 우리가 이것을 재무제표에 별도로 발표한 것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AI 관련 지출, 법률 비용 및 기타 원가 지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할증료 제한 영업비용은 감소했습니다. 캐펙스는 2분기에 연속적으로 감소했습니다만 GPU 클러스터에 엔비디아 칩 5만 개 추가 투입하는 등 연간으로 100억 불 이상을 집행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신규 데이터 클러스터 센터는 우리의 FSD 및 AI 이니셔티브 역량을 상당히 증가시킬 겁니다. 구조조정 비용 반영에도 불구 2분기 프리캐스 플로어는 13억 불 수준으로 전기 대비 흑자 전환했습니다. 2분기 말 현금성 자산 300억 불 이상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테슬라의 기초를 놓으며 다음 단계를 위한 여정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걸리지만 참여한 모든 이에게 값진 경험이 될 겁니다. 다시 한번 전체 테슬라 팀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트래비스 IR 부사장 감사합니다. 이제 투자자 질문으로 넘어갑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로드스터 현재 어떤 상태인가요? 일론 로드스터 관련 설계의 대부분을 마쳤습니다. 원하는 몇몇 업그레이드가 여전히 있긴 하지만 내년 25년에 생산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특별한 것이 될 겁니다. 전체적으로 그럴 겁니다. 트래비스 환상적입니다. 다음 질문은 로보택시 이벤트 일정에 관한 건데 이미 커버했기 때문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갑니다. 첫 로보택시 탑승은 언제로 예상합니까? 일론 이 질문은 정말 우리가 처음으로 언제 언슈퍼바이즈드 FSD를 할 수 있냐는 식의 질문으로 추측됩니다. 어렵죠. 분명 과거 자율주행에 관한 저의 예측은 전반적으로 낙관적이었습니다. 현 추세대로라면 인간 운전자를 상당히 상회하는 충분히 높은 계획간 주행거리를 확보한다면 24년 말 아마도 언슈퍼바이즈드 FSD를 할 수 있을 겁니다. 25년에 언슈퍼바이즈드 FSD를 할 수 없다면 충격받을 겁니다. 계획간 주행거리 곡선의 점들을 아주 간단하게 연결한 것에 기반해서 보면 25년 내년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25년 내년에 인간 운전자 추월할 겁니다. 세 번째 질문 트래비스. 세 번째 질문은 사이버트럭에 관한 겁니다. 사트를 본 누구나 와 라고 말하는 등 상징적인 제품입니다. 사이버 SUV, 사이버밴 등 사이버 차량의 라인업을 확장시킬 계획이 있습니까? 일론 저는 어닝콜 자리보단 특정 제품 발표 이벤트가 있을 때로 제품 발표를 제안하길 원합니다. 트래비스 훌륭합니다.
네 번째 질문은 4680 배터리셀 생산은 현재 어떤 상황인가요? 증설은 어떻게 진행 중인가요? 라스보라비 엔지니어링 부사장, 24년 2분기는 1분기 대비 51%더 많이 생산하는 등 4680 배터리셀 생산은 강하게 증가했고 대당 원가는 유의미하게 하락 중입니다. 4680 배터리셀을 장착한 사트를 주간 1,400대 이상 제조하고 있습니다. 24년 말 우리가 설정한 코스페리티를 향해 원가를 더 낮추면서 증설을 이어갈 겁니다. 대량 생산 장비로 만든 건식 양극재 공정이 적용된 첫 검증용 사트를 제조했고 이는 엄청난 기술적 이정표이며 우리는 이것이 엄청 자랑스럽습니다. 우리는 24년 4분기 건식 공정이 적용된 양극재를 생산할 거고 이는 4680 프로그램의 원래 목표보다 원가를 유의미하게 낮출 수 있게 할 겁니다. 트래비스 훌륭합니다. 도조에 관한 업데이트 상황이 있나요? 일론 엔비디아의 실행력과 하드웨어 성능에 대해 깊은 인상을 받았음을 먼저 언급하고 싶습니다. 엔비디아 하드웨어에 대한 수요가 워낙 높아 GPU를 확보하기 종종 어렵다는 것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엔비디아 GPU를 원할 때 정말 확보할 수 있을지에 대해 상당히 염려됩니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훈련 능력을 확보하고자 도조에 더 많은 노력을 투입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조에 전력 투구할 것이며 도조는 엔비디아와 경쟁할 수 있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엔비디아에 대한 수요가 워낙 높아 우리에겐 선택의 여지가 없으며 시장이 감당할 수준으로 GPU 가격을 인상하는 것이 그들의 책무임이 명백합니다. 그래서 우린 정말 도조가 작동되게 만들어야 하며 그렇게 할 겁니다. 트래비스 여섯 번째 질문은 어떤 타입의 액세서리가 옵티머스와 같이 제공됩니까? 일론 옵티머스는 많은 지능을 가진 범용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설계되어 이는 인간이 어떤 종류의 액세서리를 사용할 것인가와 같습니다. 인간 업무와 하위 호환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인간이 사용하는 액세서리를 사용할 겁니다. 여기서 하위 호환이란 단어가 나왔는데 이는 버전 1의 소프트웨어가 버전 2, 3, 4에서도 구동됨을 의미합니다. 이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트래비스 다음 질문은 광고를 하지 않음으로써 테슬라를 소유하는 즐거움에서 사람들을 속이고 있다 느낍니까? 일론 우린 광고하지 않습니다.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뭡니까? 바이바브 CFO 네, 제가 첨언하겠습니다. 근본적인 신념은 고객들에게 최고의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하는 데 있습니다. 24년 2분기 북미 기준으로 팩트 하나를 말씀드리자면 판매량의 3분의 2 이상이 한 번도 테슬라 소유하지 않았던 고객들로부터 나온 것이며 이는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우린 광고와 기타 테슬라 인지도 향상 프로그램에 지출을 하고 있고 우리의 전략을 조정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광고를 전혀 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광고는 동적인 영역이고 우린 우리의 모든 옵션들을 소진하지 않았기에 계획을 계속 조정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도 그럴 것입니다. 트래비스 다음 질문은 에너지 부분 성장세에 관한 건데 이미 언급을 했기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갑니다. 기가 멕시코 업데이트된 타임라인이 어떻게 됩니까? 기가 멕시코에서 초기에 주로 생산된 차량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현재 기가 멕시코에 대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대선 후 상황이 어떻게 진행될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트럼프는 멕시코산 차량이 고율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 말했기에 이런 상황에서 멕시코에 대규모 투자를 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치적으로 상당히 상황이 어떻게 진행될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기존 공장의 캐파를 상당히 유의미하게 증설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이버 택시 혹은 로봇 택시의 경우 여기 우리 본사 기가 텍사스에서 생산될 것임을 밝힙니다. 내년 말 생산할 옵티머스의 대량 생산 버전인 옵티머스 버전 2 또한 여기 텍사스에서 생산될 겁니다.